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우패스에서 이론 강의하고 있는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컨셉으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만나 뵙고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김상환 평가사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합격생 두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굉장히 경직되어 계시고 저랑 김상환 평가사님은 무슨 서기관처럼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좀 편하게 좀 진행하면서 얘기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우패스에서 공부를 했었고 수업 기간은 총 한 2년 2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1기 감정평가사 합격하게 된 김연희라고 합니다. 저도 하우패스에서 공부했었고 저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개별적으로 4명이서 모여서 개별 이론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에 평가사님이 수업 때 말씀해주셨던 목차 연습하는 스터디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단원별로 문제를 이제 엑셀로 정리한 다음에 각 단원별로 하루에 뭐 한 200점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200점 정도? 네, 목차만 해서. 목차만? 네. 각 짚은 목차를 공유를 하면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팀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완전 그 사람이 맞으면은 납득을 하는데 보통 잘 얘기가 안 맞으니까 싸우진 않고? 네, 싸우진 않고 그런 부분 이제 우선 평가사한테 물어보자 이래갖고 카페에다가 글을 많이 올렸어. 그걸 이제 또 답변 받으면 공유해서 같이 그랬구나 이러면서 개별 스터디 하면서 이론 목차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3기 들어갈 때는 목차 잡는 거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3기 들어오신 거예요? 네, 목차 자체는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좀 익숙한 상태였는데 이제 안에 내용 채우는 거는 제가 암기에 좀 약한 편이었어서 좀 무서운 상태로 들어갔었는데 기출 문제 같은 거는 풀어보니까 목차를 그래도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잘 나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를 보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좀 편차가 있으시네요. 네. 수업 때 이제 정리해 주신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제 서브에다가 없는 부분은 추가를 하고 그 추가한 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시험장까지 그 패턴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암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확 불이 붙은 거예요? 새로운 문제 풀어서 점수 안 나왔을 때부터 갑자기 확 위기감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론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암기 쪽. 그러면 3기 모의고사 볼 때는 암기를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암기된 부분은 좀 있었는데 각을 잡고 이제 암기만 주구장창 한 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주되게 노력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써지지만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 그 정도. 우리 김현희 평가사님. 저는 1기 스터디까지는 인강으로 들었어가지고 뭔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쓰는 거를 아예 안 했었어요, 사실. 아예 답안을 완성하는 것 자체를 혼자서 안 했었어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혼자서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게 목차라도 잡아보자 해서 시간 한 20분 정도 잡고 목차를 그냥 되든 안 되든 적어보고 그러고 나서 2기 때부터는 이제 뭐 답안지를 써서 내잖아요. 근데 한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내용을 막 보고 쓰는데도. 그게 1기 때 상황이? 네, 2기 때. 2기 때? 네, 2기 때도 5시간, 6시간.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있겠다. 1기 때 아예 안 했었으니까 2기 때 처음으로 이제 답안지를 5시간, 6시간 걸려서 쓰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가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걸 또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개념 체계에 맞춰가지고 평가사님 답안지에 있는 내용적인 거를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2기부터는 실강을 들으니까 이제 음. 자료 같은 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그냥 서브에 서브에 넣고 넣고.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업, 그 평가사님 2기 수업이랑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따로 목차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평가사님 답안지를 천천히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기 때는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평가사님 목차와 내용이 그대로 감추려져서 딱 한 번 그때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3기 들어갈 때는 암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죠? 막 외우려고는 안 했고 음. 그냥 평가사님이 쓰신 기출문제에서 목차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하고 그다음 키워드는 외웠던 것 같아요. 이 목차 나오면 이 키워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서브를 만들라고 쳐서 완전 초창기 때 공부할 때는 이게 어떤 양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왔고 막 끄적이기는 하는데 그냥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글 파일로 이제 큰 목차를 한 4개 정도 나왔잖아요. 4개를 일단 나눠 놓기만 하고 이제 수업 들을 때 그게 1, 2기 때 상황이에요? 스터디 1, 2기 저는 때? 서브를 스터디 하기 전에서부터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컴퓨터 계속 만지작하면서 계속 그럼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네. 근데 기본 강의 할 때는 이제 많이 해놓진 않았고 이제 그냥 정의 같은 것만 좀 분류해갖고 그냥 해놓고 하다가 근데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제 스터디 하면서부터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지금 내 서브가 이 정도인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기 때 본인 서브가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브 결과적으로 총 양은 A4용지 한 양면으로 쳤을 때 한 2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했던 거는 그 나눠주신 자료를 저는 안 버렸거든요. 다 모아놓고 있다가 그걸 계속 한 번씩 보면서 그거를 그냥 제 식으로 좀 요약해갖고 양을 좀 줄이는 식으로 뼈대를 잡아놓는데 이제 그러면 1, 2기 때 20장으로 시작한 거지. 그쵸? 양면 생각하면 40장. 40장짜리 네. 서브가 시험장 갈 때까지 두꺼워졌겠네요. 마지막 딱 마지막 시험 40장? 네. 저는 맨 10월 달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경저가 기본서잖아요. 그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볼 엄두가 안 나는 수기에서 거예요.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시장론, 가격론, 감정평가 기초, 그 다음 3방식,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를 나눈 다음에 그 경저에 각 파트별로 단원이 한 3-4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줄여보자 했는데 시장론도 거의 한 20페이지, 한글 파일로, 가격론도 20페이지, 거의 다 각각 20페이지씩 나와서 다 합치니까 100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양이 엄청 많았던 거고 네. 1, 2기 하실 때는? 1기 때 그거를 경저를 했고 음. 그 다음 2기 때 그 경저와 그 기출문제 있는 거를 줄여서 노트에다가 이제 손으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부터 강론까지 다 정리했거든요. 강론은 해설서 보고 하고 1기 때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2기 때 그 이론을 처음 공부하다시피 해서 그랬더니 다 합쳐서 3,000원짜리 공책이 꽉 차더라고요. 그 상태대로 이제 3, 4기 가면서 미기출이랑 주말 스터디에서 안 나온 부분들은 따로 작은 종이에 해서 스테이플러로 그냥 사이사이에 찝었어요. 저는 암기에 계속 약간 그게 있어갖고 암기가 계속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강론이 나오면 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강론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암기 때문에. 암기 때문에 자신 있던 거는 오히려 좀 총론 같은 거에서 넓게 물어보는 게 저는 뭔가 제 스타일에 또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넓게 나와서 이렇게 큰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오승환 평가사님께서 기출 3기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를 이제 진도별로 말고 유형별로 묶어서 다시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관련하여, 비교하여 이런 것들. 그래서 총론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이거는 이렇게 잡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지. 총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시험 2주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독서실도 문을 닫고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강론 이거 다 못 외웠는데 주신 자료 이거 다 못 봤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강론 쪽이 좀 걱정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문제당 몇 분 되는지 딱 0.6인가 곱하면 그 시간 딱 되면 되잖아요. 그거 딱 잡고 한 문제 목차 잡고 그 다음에 쓰고 한 문제 목차 잡고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갖고 이게 시간 계산을 하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문제씩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1번부터 4번까지 통으로 다 그냥 목차 잡는 거 하면 20분 안에 다 쓰면 되니까. 문제는 1, 2, 3, 4 아니면 쉬운 거부터? 일단 1, 2, 3, 4로 하는데 막히면은 이제 과감하게 빨리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4개 합쳐서 20분 안에만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기본은 1, 2, 3, 4인데 네. 거기 구애받진 않아요. 네네네. 저도 박사님이랑 똑같이 주말 스터디 때 다 해봤어요. 20분 동안 목차 잡고 나머지 80분 동안 써보기. 1번 잡고 쓰고 2번 잡고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도 해보고 쉬운 것 먼저 해보고 어려운 것 다양하게 먼저 많이 해봤는데 해봤다. 그냥 처음부터 목차를 싹 다 잡고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써야지 100점이 완주가 되더라고요. 그치. 그때는 다 아는 상태도 아니기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시험장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목차를 저는 20분은 안 걸리고 한 15분 정도 걸리고 오. 그냥 모르는 목차는 일단 빼요. 다 6개를 다 못 채우더라도 3개라도 쓰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맞아. 근데 안 그러면 시간을 끌어봤자 어차피 못 써요. 그럴 바에 그냥 더 아는 거를 6개, 뭐 7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얘를 넘어가고 일단 처음 딱 문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막 처음 보는 브리타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순서대로 풀어도 되겠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한 15분 정도 목차를 잡고 그리고 그 각각의 점수가 40점, 30점, 20점, 10점이면은 5분씩 빼요. 1번은 35분, 2번은 25분, 3번은 그러니까 15분. 목차 잡는 시간은 한 번에 하고 쓰는 네. 시간을 쪼갰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저는 이거 법규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 2번, 3번 문제 때문에. 앞을 사실 다시 봤어요. 이거 이론 맞나? 아 그럼 이 법규 같지만 최대한 이론같이 써보자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1교시 때 실무 때 되게 멘탈이 나간 상태여서 합격 수기의 20%가 다 멘탈 나간 얘기거든요. 진짜 엄청나요. 그래갖고 이론 딱 잡았는데 막 문제를 보니까 진짜 저도 법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올해 왜 이러냐고 나 시험 볼 때만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고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리고 배점 같은 것도 막 골고루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공시법 그쪽으로 막 너무 몰린 것 같고 문제 내용 막 겹치지 않을까 막 이런 막 고민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그냥 연습한 대로 하자 그래갖고 그냥 연습한 대로 목차 잡을 때 0.6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좀 빈칸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넘겨갖고 그냥 완주를 하는 거 그래갖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폼을 봤을 때 당황은 했었는데 이거를 막 어떻게 새롭게 구성해야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다른 기출문제랑 비슷한 목차로 그냥 형식은 비슷하게 가자 그냥 좋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싶다가도 어차피 다들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다 이상한 거 그냥 평타만 치자. 어차피 이 평사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페이지만 채워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최대한 관련 있게 물어본 것만 적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 마음으로 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연습을 해야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근데 그 평가사님 수업 4기, 뭐 3기 그리고 주말 스터디에서 항상 모르는 게 정말 꼭 나와요. 그게 컨셉이었어요. 일부러 모르는 문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래서 연습하라고. 그때 그냥 어거지로라도 쓰는 연습을 그럼 최소 6개월은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그냥 성실히 하면 시험장에 가도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까먹게 돼요. 아 여기 스터디다. 좀 불편한 스터디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시험이라는 걸 까먹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평가사라는 게 전문직이고 자기 능력 있고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많은 걸 경험하면서 제 능력을 키워고 제 자신의 가치도 높이고 회사에 기여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습 때는 주어진 일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소속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네, 제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일단 맡은 일부터. 아니 뭐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우리 제일 수습이시니까. 몰랐어요. 하지 않았어요. 네, 제일 본사로 결정이 되셨다고 하고 지금 아마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법인 취업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좋은 이제 대형 지사들이나 중소형 쪽도 많이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두 분 대형 본사 입사하셔가지고 수평가사로서 커리어 시작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새로운 환경에 이런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는 이 합격 수기를 기획해 주신 우리 김상훈 PD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